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삼성전자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뉴스는 단순한 주가 등락이 아닙니다. 삼성전자를 둘러싼 노사 갈등이 이제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장은 삼성전자 노조와 사측의 임금 협상, 성과급 제도화, 총파업 가능성에만 집중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분위기가 다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직접 공개적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회장은 매서운 비바람은 제가 맞고 다 제 탓으로 돌리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전 세계 고객과 국민들에게 회사 내부 문제로 불안과 심려를 끼친 점을 사과했습니다. 이 발언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삼성전자 총파업 위기가 이제 단순한 노사 협상 뉴스가 아니라 그룹 총수가 직접 나서야 할 정도의 경영 리스크로 커졌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삼성전자 완제품 부문, 그러니까 DX 부문 직원들까지 현재 교섭권을 가진 노조를 상대로 임금 단체 교섭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이제 갈등 구도는 단순히 노조와 회사의 싸움이 아닙니다. 삼성전자 내부 직원들 사이에서도 이 교섭이 과연 우리 전체를 제대로 대표하고 있느냐는 문제가 터져나온 겁니다. 오늘 삼성전자 주가를 볼 때 단순히 빨간불이냐 파란불이냐보다 이 구조를 먼저 봐야 합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의 핵심은 교섭권 문제입니다. 현재 교섭을 주도하는 쪽은 반도체 부문 중심의 초기업 노조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안에는 반도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스마트폰, TV, 가전, 네트워크 장비를 담당하는 DX 부문도 있고 이 부문 직원들의 임금 구조와 성과 구조는 반도체 부문과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반도체는 사이클이 강합니다. 좋을 때는 이익이 폭발하지만 나쁠 때는 급격히 꺾입니다. 반면 완제품 부문은 글로벌 소비 경기, 환율, 마케팅 비용, 스마트폰 판매량, 가전 수요에 더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삼성전자 직원이라고 해도 반도체 직원과 완제품 직원이 바라보는 성과급 기준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현재 교섭이 특정 부문 중심으로 흘러간다고 느끼는 직원들이 생겼다는 점입니다. 이건 회사 입장에서도 부담이고 노조 입장에서도 부담입니다. 노조가 사측과 싸우는 힘은 내부 결속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내부에서 이 교섭이 우리를 제대로 대표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 총파업 명분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재용 회장의 공개 사과까지 나왔다는 점이 시장에는 굉장히 중요한 신호입니다. 보통 대기업 총수가 직접 나서서 사과한다는 건 단순한 내부 자본 수준을 넘어섰다는 뜻입니다. 이 회장은 노조와 삼성 가족을 향해 우리는 한 몸, 한 가족이라는 메시지를 냈고 지금은 지혜롭게 힘을 모아 한 방향으로 가야 할 때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건 감성적인 말처럼 들리지만 시장 입장에서는 매우 현실적인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의 가장 큰 리스크가 지금 기술 경쟁력만이 아니라 내부 결속력으로 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HBM 경쟁, AI 반도체, 파운드리 수율, 글로벌 고객사 납기 이 모든 걸 해내려면 결국 내부 조직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총파업 가능성이 커지고 DX 부문 직원들이 반발하고 교섭권 논란까지 나오는 상황이면 시장은 이렇게 묻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제대로 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게 맞나? 이 질문이 주가에 반영되는 겁니다. 삼성전자 주주 입장에서 이 뉴스는 두 갈래로 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단기 불확실성입니다. 가처분 신청이 들어갔다는 건 교섭 절차 자체가 법적 다툼으로 번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노사 협상은 더 복잡해집니다. 사측은 초기업 노조와 협상해야 하고 동시에 DX 부문 직원들의 문제 제기도 신경 써야 합니다. 노조도 사측과 싸우면서 내부 대표성 논란까지 방어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은 당연히 불확실성을 싫어합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단기적으로 뉴스 하나하나에 민감하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장 초반에는 이 뉴스가 노사 갈등 장기화로 해석될지 아니면 총파업 동력 약화로 해석될지가 중요합니다. 같은 뉴스라도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주가 반응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두 번째는 총파업 리스크의 재평가입니다. 기존에는 시장이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가능성을 가장 큰 악재로 봤습니다. 반도체 라인이 멈추면 어떻게 되느냐, HBM 공급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 글로벌 고객사들이 불안해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컸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총파업 현실화에 대비해 생산량을 사전에 조정하는 웜다운 작업까지 검토하는 분위기입니다. 웜다운은 신규 웨이퍼 투입량을 조정하고 고부가 제품 중심으로 생산 믹스를 재편하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하면 공장이 갑자기 멈췄을 때 피해를 줄이기 위해
미리 속도를 조절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시장에는 두 가지 의미로 읽힙니다. 하나는 정말 파업 가능성이 커졌구나라는 불안입니다. 다른 하나는 회사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선제 대응에 들어갔구나라는 안도입니다. 이 둘 중 어느 쪽으로 시장이 해석하느냐가 삼성전자 단기 주가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투자자가 봐야 할 핵심은 하나입니다. 이 뉴스가 생산 차질 리스크를 키우는 뉴스인지 아니면 파업 가능성을 낮추는 뉴스인지입니다. 만약 법적 다툼이 길어지고 노사 갈등이 더 꼬이고 각 부문 직원들의 불만이 커진다면 그건 악재입니다. 조직 내부의 혼란이 커지면 경영지대 의사결정도 느려지고 시장은 삼성전자 리스크 프리미엄을 높게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이재용 회장의 공개 사과 이후 대화 분위기가 살아나고 사측과 노조가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고 내부 대표성 논란이 총파업 동력을 약화시키는 쪽으로 흘러간다면 시장은 생산 차질 리스크가 줄어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에는 이 두 해석이 동시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오늘 장에서는 기사 제목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총파업이라는 단어만 보면 악재처럼 보입니다. 이재용 사과라는 단어만 보면 안도감처럼 보입니다. 가처분 신청이라는 단어만 보면 갈등이 더 커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쪽을 보면 노조 내부 대표성, 부문별 이해관계, 총파업 동력 약화, 정부 중재 가능성이라는 완전히 다른 해석도 가능합니다. 이걸 구분해야 합니다. 그럼 삼성전자 주가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장 초반 급락에 바로 던지면 안 됩니다. 이 뉴스는 단순 악재가 아니라 해석이 갈리는 뉴스입니다. 시장이 처음에는 불확실성으로 반응하더라도 장중 수급이 어떻게 붙는지 봐야 합니다. 두 번째, 외국인 수급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삼성전자에서 개인들이 겁먹고 던질 때 외국인이 받아가면 시장은 이 뉴스를 총파업 리스크 완화 쪽으로 해석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외국인까지 같이 던지면 이건 내부 갈등 장기화 리스크로 보는 겁니다. 세 번째, 반도체와 DX 부문의 갈등 구도를 봐야 합니다. 이번 문제는 단순 임금 협상이 아니라 삼성전자 안에서 어느 부문의 목소리가 교섭에 반영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건 앞으로 성과급 제도화, 임금 체계, 조직 결속력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주가는 30만 원 돌파보다 저점 방어가 먼저입니다. 이런 뉴스가 나온 구간에서는 무리하게 위를 보는 것보다 장중 저점을 지키는지 확인하는 게 우선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삼성전자 뉴스의 본질은 단순히 노조가 강하다, 회사가 버틴다,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삼성전자 내부에서도 교섭 방향을 두고 다른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고 이재용 회장까지 직접 공개 사과에 나섰습니다. 이건 사태가 그만큼 커졌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해결을 위해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직접 나섰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 뉴스를 한 방향으로만 보지 않을 겁니다. 악재로 보면 내부 갈등 장기화입니다. 호재로 보면 총파업 동력 약화와 대화 재개 기대감입니다. 월요일 삼성전자 주가를 볼 때는 이 뉴스가 단순 악재인지 아니면 총파업 리스크를 낮추는 변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장 초반 가격보다 중요한 건 수급입니다. 개인이 던질 때 외국인이 받는지, 외국인도 같이 던지는지, 기관이 방어에 들어오는지 그 흐름이 오늘 삼성전자 방향을 말해줄 겁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단순한 종목이 아닙니다. 노사 갈등, 반도체 공급망, AI 메모리 기대감, 코스피 수급, 그리고 내부 결속 문제가 한꺼번에 얽혀있는 시장의 중심입니다. 오늘 장에서는 흥분하지 말고 뉴스 제목보다 그 뉴스가 만들어내는 돈의 흐름을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신고가를 뚫고 코스피가 8천을 향해 달려가는 지금 우리가 진짜로 봐야 할 건 단순히 오늘 당장 오른 종목 하나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돈이 지금 어디서 시작해서 어떤 순서로 퍼지고 있느냐. 반도체가 먼저 움직이고 그다음 전력 인프라, 증권, 금융, 자동차, 저평가 업종으로 돈이 계속 옮겨가는 이 순환매의 흐름을 딱 포착하고 그 위에 올라타야 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이 흐름을 놓칩니다. 처음에는 너무 오른 것 같아서 망설이고 조금 더 오르면 늦은 것 같아서 못 삽니다. 그러다 결국 마지막에는 남들이 다 돈 벌었다는 이야기 듣고 가장 뜨거운 자리에서 뒤늦게 따라붙습니다.
수많은 종목을 다 지켜본다고 해서 그 모든 종목의 상승 흐름을 매번 정확하게 따라붙어 수익을 낸다는 게 과연 쉬울까요? 개인이 가장 큰 수익을 내는 방법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확실하게 저평가된 우량 종목에 장기 투자하는 것. 다른 하나는 시장의 큰 흐름을 읽고 어떤 기준으로 움직일지 미리 딱 정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배포해드리는 전자책이 바로 코스피 8천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입니다. 이 책에는 지금 코스피 무서운 상승세가 도대체 어디까지 갈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돈은 어떤 순서로 움직이는지, 시장을 주도하는 외국인과 기관은 우리와 무엇을 다르게 사고 파는지, 그리고 대세 상승장이라고 다들 환호할 때 투자에 실패하는 사람들은 어떤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지까지 전부 담았습니다. 초보 투자자라면 무조건 한 번은 정독해보시고 이미 투자 경험이 꽤 있는 분들도 지금 내가 시장의 큰 흐름을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지 꼭 한번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행동하지 않으면 정말 크게 뒤처질 수밖에 없는 무서운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궜던 하이닉스 직원글 다들 보셨습니까? 요즘 설계팀 분위기가 2년 전이랑 완전히 다릅니다. 그냥 적당히 워라밸 중시하던 사온 오신 부장님들이 자사주 받아서 다들 억대 자산가가 되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입사 2년차 신입들조차 계좌에 1억씩 있다는 사실입니다. 올해는 다들 차나 부동산 안 사고 주식을 더 산다고 하죠. 돈의 맛을 보니까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워라밸 포기하고 능동적으로 일하면서 웃고 있습니다. 결국 직원을 주인처럼 일하게 하려면 먹고 사는 것 이상의 꿈을 꾸게 해주고 그만큼 확실하게 보상을 해주면 된다는 걸 완벽하게 증명한 셈입니다. 실제로 올해 2월에 SK하이닉스 성과급이 2,964%로 확정됐습니다. 실수령액 4,800만 원이 연봉이 아니라 단일 월급으로 꽂혔습니다. 삼성전자 직원들까지 발칵 뒤집힐 만한 엄청난 숫자입니다. 신입사원 계좌에는 단숨에 1억이 꽂히고 사온 오신 부장님들은 자사주로 억대 자산가가 된 게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숫자를 마주할 때 사람은 정확히 둘로 나뉩니다. 세상 참 불공평하네 하면서 소주잔을 기울이는 사람, 그리고 저 숫자가 내 통장에 찍히려면 난 당장 뭘 해야 하지 고민하며 노트북을 켜는 사람입니다. 자산 격차는 바로 여기서부터 무섭게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당장 우리가 하이닉스에 입사할 수는 없어도 시장의 흐름을 읽고 하이닉스급 자산을 만드는 투자 루트는 우리 앞에도 분명히 열려 있습니다. 부럽다면 지금 당장 여러분도 핑계대지 말고 투자 공부에 몰입해야 할 때입니다. 모두가 뼈 빠지게 열심히 사는 대한민국에서 남들 하는 만큼 적당히 성실해봐야 그건 현상 유지일 뿐입니다. 인생 절대 안 바뀝니다. 하지만 딱 1년만 자신을 초압축, 마감 속에 멱살 잡고 던져 넣으면 10년 걸릴 성장을 단숨에 끝낼 수 있습니다. 길지도 않습니다. 딱 1년입니다. 1년 뒤에도 남의 보너스 장치 기사나 보면서 배 아파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뼈저린 부러움을 받는 대상이 되시겠습니까?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실지 이제 진짜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할 때입니다. 영상 아래 설명란 링크에서 신청 페이지를 작성하시면 앞서 말씀드린 코스피 8천의 시대 전자책을 바로 인터넷 페이지에서 볼 수 있게끔 세팅해 놨습니다. 이 책이 여러분의 그 1년 성장을 폭발시켜줄 확실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자산 격차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잔인할 정도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남 욕할 시간에 우리는 이 미친 상승장판에서 어떻게 내 몫을 챙길지 치열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남들의 돈잔치, 부러워만 하는 건 딱 오늘까지만 하십시오. 기회는 쳐다보는 사람의 몫이 아니라 지금 당장 손을 뻗어 행동하는 사람의 몫입니다. 남의 돈잔치 구경은 딱 올해로 끝냅시다. 1년 뒤에는 여러분의 계좌가 누군가의 뼈저린 부러움이 되길 바라면서 이만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